네, 경마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11월 첫째 주죠. 11월로 들어섰습니다. 11월 6일, 7일 예, 양일간 예상 시작을 하겠고요. 저 먼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입장객이 지금 50%를 지금 좌석 예매를 하죠. 예매를 하는데 입장할 수 있는 조건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백신 접종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사람 분들, 그 다음에 PCR 검사, 음성 검사서가 확인서가 있는 분들, 딱 이렇게입니다. 네.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마이카드 앱 깔고, 원래 이제 제가 그렇게 배팅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입만 해놓고 이제 지웠습니다. 지웠다가 다시 이제 마이카드를 이제 앱을 깔고, 저도 이제 혹시라도 모를까봐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했고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때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조건들만 갖추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11월 서울 경마 경주 계획표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코리안 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로 가면 서울 마주 협회장배가 있습니다. 1200m로 되어 있네요. 혼합 3세 이상 마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이제 대통령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12월 둘째 주에 그랑프리가 이제 마지막 대상 경주가 아닌가. 제 개인적, 원래 이제 12월까지 계획이 지금 10개 경주씩 편성이 계획이 돼 있답니다. 근데 아직 12월 달 거는 지금 마사의 월간 계획이 거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안 올라와 있고. 자, 아무튼 근데 이 코리안 더비라는 게 원래는 이제 다른 나라들은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켄터키 더비라 해서 5월 첫째 주에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장미의 의미를 좀 부여를 하는 건데, 장미가 한참 필 때. 우리나라도 이제 5월 달에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11월 달에 하는 이유가 이 3세마들만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경주들만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하고 의미 있는 경주들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오크스가 이제 부산에서 열리려고 지금 서울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들이 있죠. 자,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만 좀 가볍게 그냥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도 이제 10개 경주인데 한 3개 경주는 골라봤는데 역시 이제 마지막까지 최종 배팅 임박해서는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 컨디션 체크 이런 것들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할 텐데, 오늘 지금 마사회가 9시에 어저녁에 오는데 퇴근하는데 비가 좀 오긴 왔는데 아직도 건조 5%주로입니다. 11월 5일 9시 현재 경주로 상황이 함수일 5% 건조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11월 6일 첫 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이세마 마령 경주. 자, 1번 퍼지데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외곽으로 가면 7번 네모 프린세스, 또 원모러시, 12번 스카이송,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행심사에서 눈에 띄었던 마필은 7번 네모 프린세스, 그 다음에 12번 스카이송인데, 네모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선행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췄죠. 문세영 기수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일부러 안 맞힌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능력 미달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어린 거예요. 직선 중간쯤 오는데 안쪽으로 기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답보를 시켜요. 오른발로 답보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초 6이라는 탄력을 다시 낸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보면 역시 어리기 때문에 주행은 안 된다. 근데 발을 바꿔주고 똑바로 뛰게 하니까 탄력이 나오더라.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스카이송입니다. 이 마필은 최고 450km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누구죠? 이철경 기수가
기승해온 아치어걸이라는 마필, 선행, 취입 다 되는 마필 있죠. 선행으로 이기고 취입으로 이겼던 마필. 그거 한 420km, 30km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상당히 유연하다. 그 유연한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직선에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체구가 작아도 그런 마필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큐피드 가입니다. 그 54조의 지지난주인가요?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1군 마필이죠. 박현우 기수가 타고 라스트에서 1400을 처음 뛴 마필인데 1400은 안 뛰어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마필도 지금 440km대의 체형입니다. 근데 아치어걸과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선에서 보면 걸음수가 체구가 작으면서도 걸음수가 없어. 예, 아주 적습니다. 이 스카이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에 적응도 했고, 그러면서도 라스트에서 어떤 그 걸음들이 지금 예를 들었던 그런 마필들과 흡사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쯤 공략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200m 역시 국내산 육군 이세마 경주인데, 뭐 테스코 대보 지난번에 2번이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추천드렸다 실패했던 마필. 좀 늦으니까 이제 1200을 오는 거고, 올가림도 지난번에 추천드렸죠. 지난번에 왔었어야 되는데, 문세영 기수가 이제 좀 여유 있게 그거를 여유 있다라고, 물론 그것도 여유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는 주행 심사 때도 보면 고의적으로 막 모래를 맞춰요. 그래가지고 전혀 아니다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네모 프린세스처럼 일단 합격을 시켜야겠다. 그 선행 외곽 가서 모래 안 맞춰가지고 그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이 올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뷔전 때 딱 붙들고 모래 다 맞히니까 완전히 그냥 퍼져버렸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모래를 싫어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래만 피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올가림을. 근데 라스트에서 이제 막 지그재그로 뛰었죠. 그게 이제 어린 팀이다. 막 채찍질하니까 안으로 들어갔다 또 바깥으로 그러면서도 14% 줄여서 그런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상범 기수나 뭐 조교사나 1200 가도 되겠다. 똑바로만 뛰면 되겠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제 출전한 것 같고. 4번 멋진 기록입니다. 조금 상대가 천리총이 지난주에 그 무슨 대상 경주죠? 거기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무너졌어요. 그런 걸 보면 좀 감 잡기가 어려워요. 저 편성이 조금 애매한 그런 편성입니다. 센지 약한지 그걸 좀 가늠하기 어렵고, 하여튼간 걸음발은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50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지 아직은 조금 이렇게 우위로 뛰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자, 아마존 킹입니다. 이 마필도 지금 3주 만에 출전하는데, 이 토니 마방은 30조 마방은 좀 저게 조교를 하는 거, 어떤 거는 확실하게 드러나요. 조교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 받는데, 이런 마필들 보면 저게 조교를 하는 거야. 출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다 싶었는데 좀 그렇고. 9번 월드레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순발력이 없으니까는 그냥 시종 몰고 이제 주행심사 때, 그런데도 라스트에 또 걸음이 또 나와요. 이런 마필들은 지금 모래 맞으면 더 뒤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김영균 기수가 어떻게 아마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모래 맞으니까 안 따라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걸음이 주행심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초반에 무리하더라도 뒷심이 있는 마필이니까 무리하겠다. 아마 초반에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런 마필들입니다. 이제 월드레이서 9번이죠. 아마존 킹, 멋진 기록 4번, 또 올가림 3번, 2번 테스코 대보, 이런 마필들인데 축 세우기가 조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그냥 여러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가림이 만약에 선행을 간다라고
이제 그 정도의 컨디션이면 한번 그 공략을 해볼 만한 하긴 합니다. 분산 배팅을 해서라도. 근데 올가림이 선행 간다는 보장을 아직까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뭐 체중이나 컨디션 이런 것들 빠릿빠릿하면 한번 좀 그럼 눈여겨 보셔야죠. 예. 선행 여부가 좀 이경주의 공략을 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였었고요. 자, 세 번째 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이제 연령 오픈. 자, 이 경주는 예, 뭐죠? 뭐가 하나 있었는데, 예, 썬더호스, 모닝펄 2번, 1번, 그 다음에 없죠? 예, 외곽에 12번 원더풀 하와이. 그러니까 이 경주 자체가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허술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두 개 말씀을 드리겠구나. 이 7번 깡돌이입니다. 깡돌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깡돌이라는 마필이 조교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조교를 못했던 마필입니다. 왜 못했냐면 막 420kg짜리죠. 420kg짜리인데 막 너무 뛰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 성격에 못 이겨서 막 뛰는데 이게 지금 공백기를 좀 갖고 나오면서 많이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스포가 지금 없죠. 그 스포를 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 확인을 하십시오. 그 완벽하게 이 조교자 지시에 확 들어왔으면 제가 추천을 드릴 텐데 차분해졌지만 원하던 맛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가 100이라면 막 난리를 피던 게 100이라면 10이라면 예를 10이 만점이니까 한 5까지는 왔어요. 근데 최소한 2, 3까지는 차분해져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예전에 그 조교 내용을 보면 막 열심히 뛰어다녔잖아요. 그 뛰어다니는 게 기수의 의도가 아니라 이 말이 나대기 때문에 그냥 뭐 귀찮으니까 놔준 것도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체구가 작은 마필이 그렇게 뛰어다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근데 많이 차분해졌고요. 자, 오늘 주인공은 12번 원더풀 하와이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얘도 10주 만에 나오는데 체중이 불어야 됩니다. 지금 420kg 나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토요일날 이게 뭐랑 뭐였더라? 스트롱 러너랑 하고 이 월요일날도 스트롱 러너랑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이제 신마랑 아직 주행심사 안 치른 신마랑 동반 스포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예전에 동반 스포 같이 병합 훈련을 했는데 발을 안 바꿨어요. 근데 이번에는 3번을 다 발을 바꿔요. 그러면서 똑바로 뛰어요. 근데 순간적인 그런 탄력만 줘요. 체구가 작기 때문에 1코너를 넘어가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상대가 약하고 이런 경주에 멀록이 쓰고 외곽에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요거 지금 체중만 불면 조교가 세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 안 되죠. 10주 만에 나오면서 체중이 불어있다가 운동을 해서 딱 한 425, 30 요 선에 딱 있으면 예, 한 번쯤 공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여기까지가 국산 육군입니다. 육군 1400m죠. 승승파워가 있고 스마트파워, 신의 한수,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금세다 같은 경우 한번 8월 달에 입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차분해졌었거든요. 이게 막 난리를 피는 마필이야. 발도 안 바꾸고 뭐 그냥 왜 발을 안 바꾼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성질은 막 깡돌이나 이런 마필들 성질은 막 부리고 뛰려고 해요. 근데 발을 바꾸고 똑바로라도 뛰면 되는데 안 바꾸고 막 안으로 기대려고 해요. 원래 이제 내주로 해서 조교를 주로 하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외주로 외곽 펜스로 나왔죠. 왜? 기대니까. 그 기대는 거를 고치려고 순치를 시키려고 외곽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도
아직 발은 안 바꿔요. 근데 많이 차분해졌어요, 말이. 근데 이 정도, 그러니까 입상할 정도까지 차분. 아까도 얘기했던 깡돌이 뭐냐, 이게 10이라면 얘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입상할 때처럼 2, 3 이렇게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5를 갖고 5까지 차분해진 정도다 그러면 상대를 약하게 만나거나 전개가 잘 풀려야 되는 거야. 최적의 전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제 뭐 스마트 파워도 지금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스트 빌리지랑 뭐 이렇게 좀 조교를 했고, 승승 파워가 이게 아까 이제 네모 프린세스 일경주에 그럼 그 말과 같이 동반 습보를 월요일 날 했죠. 예, 월요일 날 했고, 아주 뭐 얘도 고개가 높은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8전을 뛰면서 3착을 두 번 왔다라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결정타가 없는 거예요. 박현우 기수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그 주행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강한 말머리로 인해서 좀 입상을 해보자, 그런 의미인데,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번 신의 한수입니다. 박우른 기수의 56kg. 참 잘생겼어요. 눈에 확 띄는 마필이에요. 이 경주 자체에서 가장 좋은 체형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약간 그 두툼한 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상당히 유연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인데, 자, 이번에도 이제 그 장산 내이죠. 일요일 날인가요? 오늘 나오나요? 걔랑 같이 동반 습보를 했고, 근데 좀 많이 처져요. 그게 아까 제가 이렇게 두툼한 체형이다 그랬는데, 동체에 비해서 약간 다리가 조금은 그 5대5? 예, 5대5 이렇게 좀 되고 6대4, 그러니까 4대6 이렇게 아니 6대4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약간,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절반, 허리 절반 위로 이렇게 그런 체형입니다. 그래서 약간 처지긴 하는데 뭐 상대가 이러니까 좀 봐줄 수밖에 없는 마필이다. 뭐 여기 러닝 넘버원 이런 것도 한번 예를 들까요? 이전에 그 1200이나 1300을 주로 뛰어왔는데, 이게 얘의 장점을 발휘하려면 1700이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못 따라갈 겁니다. 금방 밀어야 돼요. 힘 써야 돼요. 근데 1700 같으면 힘을 안 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스에서 힘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거리에는 조금 잘 안 맞기 십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4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 1300m입니다. 카우보이 킹 2번이죠. 카우보이 킹, 5번 카우보이 탱고. 같은 혈통인가요? 예, 같은 혈통. 체형도 비슷해요. 주행 자세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요즘에 이 카우보이 칼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마필이 막 여기저기 떨어다녔던 23조에 있다가 34조로 갔다 옛날에 54조에 있었던 장산 카우보이라고 있죠.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장산 카우보이하고 지금 얘네 둘하고 보면 얘네 둘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장산 카우보이 보면은 성질은 있는데 근성이 있는 거죠. 근데 동체가 좀 얇아요. 그래서 막 뛸 때 보면 걸음이 느리다라고 그랬죠. 제가 상당히 느려서 꽉 잡았다 한 발 쓰는 작전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지금 폐마됐습니다. 특별하게 대표되는 마필은 없습니다. 지금 뭐 제다이라든가 또 누구 있죠? 대상경주 나가는 마필, 그런 마필들인데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 경주는 제가 이 카우보이 킹입니다. 카우보이 킹인데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이 월요일날 조금 1경주인가에 나왔던 퍼지데이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걔를 좀 간신히 여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 여유가 없고, 이 골대를 지나서 직선 끝부분에 가서 좀 많이 처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장산 카우보이하고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니거든요. 자, 다음에 5번 카우보이 탱고입니다. 지금 요게 요 경주에 축을 세운다면 전 요겁니다. 요걸 축을 세우는데, 왜냐하면 카우보이 킹이 지난번에 그 1000m를 뛰었을 때 착차는 여유가 있었습니다만은 라스트에서 기대했던, 생각했던 그런 걸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1300, 1400은 그러니까 거리가 늘었을 때는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근데 카우보이 이 탱고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제가 그냥 이렇게 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는 마필이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뭐가 변하는지 계속 나올 때마다 너 지난번엔 이랬는데 이번엔 이러네 이러네 이렇게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게 이제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이 좀 빠릿해졌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 스타트 능력 초반 그 기록을 보면 따라 나와요. 선입권에. 그 따라 나온다라는 건 뭔가 얘가 지금 변화를 보였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실전에서도 그렇게 변화를 보였고 또 조교 때도 근데 조교가 먼저죠. 조교 때 많이 변했네. 그 다음에 이마필이 지난번 뛰는 걸 보니까 빨리 따라 나오더라.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확실히 와 있다라는 얘기죠. 뭐 계속해서 13초, 14초 3, 14초 5를 뛰었네요. 14초 6, 14초, 14초 6, 15초. 근데 지난번에 13초 8이에요. 5주로라도 이전에 불량주로도 있어요. 불량주로 입상했을 때 14초 3이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얘가 뭔가 지금 변화가 확실히 온 거고요. 그 다음에 황금파워? 황금파워는 아니고 K 원더킹, 지난번 1300에서 이길 때 보면 역시 이제 보리보리 반마신 이기는데 간신히 입상을 해요. 그래서 카우보이 탱고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별이 순간이 있는데 얘를 주력으로 가는 건 조금 뭔가 지금 위험하죠. 계속 지금 문세영 기수가 결정타를 못 보이고 있어요. 이제 신영철 기수 지난번에 그 선행 뒤에 자리 잡고도 막 4코나 직선 들어서기 전에 막 벌써 막 서둘러 가지고 나오는데 걸음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와요. 뭔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경주는 카우보이 탱고 5번이죠. 얘를 좀 선정을 해 놓고 후착을 찾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별이 순간을 빼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 마필들이 그렇게 크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5경주였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군 안말 경주고요. 그러니까 제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좀 괴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1번 9억 마을입니다. 참 저도 좀 간사해지는 게 데뷔 초에 13초 때인가요? 1200m 최범민 기수가 좀 가벼운 주로 해서 이 기록이 좋은 기록으로 입상을 하거나 막 근접한 그런 순위권에 들었기 때문에 얘가 자꾸 부각이 돼요. 다른 예상가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편승해 가는 건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왜 이게 인기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꼴찌 왔죠? 꼴찌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보니까 이 단점만 고치면 뛰겠더란 얘기입니다. 단점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안 고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좀 뭔가 바뀐 조교, 바꾸려고 하는 조교 이런 것들을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하자 그랬는데 어느 정도 먹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시 이번 주에도 지난번에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이 조교를 갖고 잘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조교를 하자 해서 조교를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 1번 게이트고 다비도 기수고 얘를 축으로 해서 이제 후착 찾기입니다. 후착 찾기인데 블랙 실버는 거의 좀 최약편성에 뛰어다녔어요. 그다음에 한강 매직 얘는 지금 순발력이 너무 없잖아요. 뒷심은 체구가 작은데 뒷심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까 말씀드렸던 큐피드 가이라든가 아치어거리라든가 아까 무슨 송이요? 스카이송 이런 마필 유형의 마필이에요. 근데 체구가 작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경주가 빨리 흘러가면서 얘가 또 뒤에서 지난번처럼 막 밀고 나오면 거리가 길기 때문에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구홍말을 축으로 좀 선정할 수가 있겠고, 그린필스타는 기본권이야. 좀 지난번에 승분전이긴 하지만 지난번 뛴 걸 보면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약간 만으로 기대려는 거 빼놓고, 기댄다기보다는 한 발만 쓰는, 그러니까 왼발만 해서 조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뛰죠. 약간 비스듬하게 뛰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걸음이 좀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 탄력이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화시벽은 지난번에 저한테 아픔을 줬기 때문에 참 이런 마필들은 정이 안 가요. 이렇게 손이 안 가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지지가 않아요. 워낙 작은 마필이고, 얘는 반대로 이런 작은 마필, 그 큐피드 가이라든가 이런 마필들하고 반대요. 걸음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장출혈 기수가 끌고 들어오는 거 보면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죠. 예. 자, 아무튼 이 경주는 구홍말이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는 제가 조금 분석을 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공략을 좀 해볼까 생각 중에 있는 경주입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m 군내산 3군이고요. 네. 대지예은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 12번 대지. 이거 보통만 아니. 지난번 경주가 엄청 센 경주예요. 유심히 제가 추천드렸었죠. 마이티 붐은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지예은을 사실 알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티 붐을 좀 추천드렸던 건데, 그날 뛰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1200, 1400, 1400, 1400 다 1300까지 다 뛰더라고요. 이걸 지금 뭐 보여드려봐야 보이시도 않겠지만, 제가 이걸 뛴 거를 이전껏 뛴 걸 다 보니까 이게 그런 마필이에요. 이제 아치어걸이나 그런 유형의 마필, 아주 근성이 좋아요. 얘는 또 근성이 있더라고요. 붙어도 뭐 모래 맞고 이런 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마필이더라고요. 한 450km 나가는데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라인은 조교 안 했죠?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뭐 컨디션이야 뭐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왜 조교를 달리 했냐 이겁니다. 지난번에 정상 조교를 해서 이만큼 그동안에 꾸준히 그 정상 조교를 해서 순위권이나 입상을 차지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했지? 그 의심을 해야죠. 그건 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이 컨디션 변화가 뭐 이렇게 확 보이는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당일날 뭐 체중 체크라든가 컨디션, 정말 제가 어디가 아파서 저렇게 힘이 없구나 이런 걸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조교 봐가지고 모르거든요. 제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자, 3번 헤들매입니다. 이것도 좀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는데 기본 자체적으로 좀 그 걸음이 느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축 선정이 조금 애매하니, 이번에 조교도 잘하고 좀 컨디션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헤들매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실전에서의 약간 느린 걸음, 힘을 많이 쓰는 걸음, 그런 걸음입니다. 그래서 라테가 걸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뎌져요. 걸음이 중간에 힘을 많이 쓰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고 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조교가 잘 돼 있다고 해서 또 얘가 실전에 들어가서 뭐 월등한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이 파이팅 히어로죠. 예를 들어 7번 파이팅 히어로. 이거 뭐 직전에도 제가 뭐 좋아진 건 아니지만,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 변한 건 아니지만, 자, 이번엔 조교를 제대로 했고 좀 차분하게만 타주면, 제가 옛날에 뭐 박태준 기수가 1300 첫 데뷔전 때 입상한 거, 그 다음에 1200인가요? 거기서 안 된다라고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그런 단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파이팅 히어로가 지난번에는 이 정도 조교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니까 그 단점이 부각이 되더라. 근데 그 단점을 최소화시켜주는 전개를 펼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기수의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한데, 모르겠어요. 빅토르 기수가 뭐 얼마나 더 기승술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대치는 높지 않다. 장산바다고요. 그 다음에 위주 모멘트 이거는 뭐 기본 능력은 세더라도 그렇고, 하여튼간 유경주는 지금 이 대지의 여인과
이 헤들메 12번과 헤들메의 어떤 헤들메 특히 헤들메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좀 강도를 좀 정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700m. 이 3번 아메리칸 포스원이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의 마필인데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약간 힘을 많이 쓰는 헤들메랑은 좀 달라요. 헤들메는 리들감이 없는 거고 얘는 조금 약간 이렇게 조금 붕붕 좀 뜨는 그런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 마필이고, 자 4번 엉클벨입니다. 엉클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갔는데 압박을 많이 심하게 당했죠. 두 마필이 와서 이제 압박을 가했는데 제가 혼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저게 압박을 안 받았으면 입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따라가야 돼요. 근데 분명히 저도 이 마필은 저거 잘생겼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실전에서 바닥만 치고 있으니까 그 바닥 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래를 맞으면 뭐 좀 신경질적이고 뭐 나가려고 한다든가 뭐 리듬을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뛰어요. 그러면 뭐 결국에는 모래 맞아서 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가속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선행을 갔죠. 나트에서 14초 7이면 걸어온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뭐 상대가 뭐 그렇게 월등하게 뭐 센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5번 마이티팝입니다. 역시 이제 그 그레이캣? 얘랑 이제 토요일, 월요일 같이 동반 선행 뒤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어요. 근데 얘도 보면 제가 기대했던 그런 걸음이 시원시원하게 조교 때 날아다니거든요. 정말 날아다닙니다. 뭐 화자가 없어요. 약간 뭐 높은 거? 그건 제가 일부러 만드는 건데 약간 그런 거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 3살짜리고 이제 힘이 차가면서 좀 뭔가 더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계속 지금 그 자리예요. 아까 얘기했던 카우보이 탱고? 걔네들처럼 뭔가 이렇게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힘으로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변화만 보이면 근데 그 변화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더라. 자, 6번 장산탱금이다. 이런 마필들 보면 아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최고 높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 폐마됐던 장산 카우보이, 이 장산탱금, 얘도 카우보이 칼 아니죠? 예. 이게 지금 주행심사가 안토니오 기수가 주행심사를 하고 문세영 기수, 하만식 기수, 조상범 기수, 유승환 기수, 최근에 누가 탔어요? 임다빈 기수, 송재철 기수. 그러니까 여러 기수가 다 타봤는데 딱 1승 했어야지. 이건 운이 좋은 거죠. 예. 이 마필의 주행 자세를 보면 정말 그 기린처럼 목 쭉 빼고 허우적 얼마나 힘을 많이 쓰겠습니까? 장거리에 이렇게 갔다나 그 유승환 기수가 선행 가려고 막 무리해서, 그러니까 모래 맞아서 안 뛰는 줄 아는데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장산 카우보이 같은 거 폐마된 거, 이런 마필들 타는 방법, 뒤에서 힘완배를 해줘야지. 선행 가려고 하면 얘가 갖고 있는 모래를 맞아서, 얘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마이티팝하고는 달라요. 얘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능력을 안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럼 방법은 얘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반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냥 얘가 갖고 있는 주행 자세가 주폭이 너무 크다, 리듬이 너무 크다, 힘 소진이 많다, 그렇게만 좀 하면 돼. 이게 아주 대표적인 마필이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산시대입니다. 남산시대 57kg 부담 중량, 직전에 5군에서 57kg와 지금 1700m의 승군전에, 그러니까 강한 상대 57kg.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경주는 아메리카 포스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정상 킹덤이 얘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김옥성 기수가 기승했을 때
단거리에서 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갔을 때 한번 봅시다. 그런데 1700 가서 바로 뛰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조금 이제 들통이 나버려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그러니까 김옥성 기수가 임마비는 탈 줄 알잖아. 뒤에 깡바닥에 있잖아요. 중간에 힘 안 써요. 아까 얘기했던 뭐죠? 무슨 넘버원? 러닝 넘버원 같은 맥락입니다. 직선이 긴 1200, 1300, 1400은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기수도 알게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은 저만큼 도망가는데 내가 안 따라갈 수 있냐. 무슨 깡다구로 뒤에서 붙들고 있어요. 붙드는 순간 얘네들하고는 격차가 더 벌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걔네들이 라스트에서 직선에서 걸음이 무너진다고 쳐도 이 갭을 좁힐 수 있는 능력을 얘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멀뚱해. 이건 명마입니다. 명마. 그러니까 같은 힘을 쓰려면은 1700, 1800에 가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도망을 못 가요. 그러면 뒤에 있어도 물이 뒤에 있어요. 사정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입할 수 있는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취입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뒷심이 좋은데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 해가지고 전개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스트에 탄력을 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멀로 기수가 처음 타봐서 조금 불안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멜로 기수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컨디션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조교가 뭐 돼 있습니다. 조교만 믿고 좀 공략을 하는데 뭐 아메리칸 포스원 이런 마필들 좀 컨디션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발경주였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예, 12마리가 출전했고, 에이스 삼성이 지금 2주 만에 출전해요. 이 AP 파텍을 제가 지금 개인 예상을 뭐 지금 오두마번을, 두 번째로 잡아놨는데, 12번 에이스 삼성을 축으로 해서, 근데 이게 지금 57kg 일단, 불리하죠. 하나 불리하죠. 지난번 누구죠? 김동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니까 쥐어짜더라고요. 뭐,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김동수 기수도 제가 직선이 긴 1200, 1300, 1400에서 제가 가끔 추천드리는데 김동수 기수가 기승한 마필. 조금 서둘러 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AP 패턴, 거리가 기니까 역시 김동수 기수의 어떤 그런 힘한 배, 이런 것들, 전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분명히 선두권의 말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뭐 외곽에 있고 자기가 여기 가는데도 사정권 안에 가는데도 얘가 스피드가 좋으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해요. 그게 기수 심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잡는 순간 얘하고 격차가 벌어져요. 그게 기수가 어떤 조바심? 네.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배짱 있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가고 내가 바로 뒤따라가는데 외곽에 이렇게 한 마리가 있다고 쳐요. 근데 나는 붙잡았어. 얘는 도망가. 가속이 떨어지니까. 근데 가운데 여기 있는 애가 내 자리로 들어올까봐 그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조바심이에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자리를 지금 차지했는데 쟤는 도망가고 옆에서는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럼 나는 또 불편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수는 그냥 의도치 않게 가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자, 아무튼 이 AP 파텍이 그렇게 그만큼 잘 탔는데 지금 1700을 두 번을 뛰고 오늘 세 번째죠. 1700을 AP 파텍이 1800이네. 1700을 두 번 뛰었다. 이렇게 써놨네요. 1700을 두 번 뛰고 지금 1800을 처음 뛰는데 지금 얘한테 좀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토요일 날인가요? 파이팅 히어로와 같이 병합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일요일 날 나가서 보니까 약간 파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그래서 숙보를 못 했어요. 일요일 날도 못 하고 월요일 날도 못 하고 맞죠? 그 이후로 지금 여기 있네요. 그 이후로 지금 숙보를 못 했어요, 얘가. 목요일 날도 보니까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발을 조금
자주 바꿔요. 근데 자주? 한두 번 바꿔요. 근데 그 출전하면 이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멀록 기수가 안착을 했고. 근데 뭐 취소되면 또 배당은 떨어지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에이스 삼성을 축으로 해서 이거 지난번에 조금 좀 막히고 아마 말을 너무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만배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라스트에서 뭐 그냥 몸싸움하고 뭐 좀 그러냐 그랬습니다. 드림패션도 승근전이고 상대가 좀 약했어요. 그 만세도 힘을 많이 쓰는, 이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일이 막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는, 그래서 라스트가 없어요. 저 등치에 라스트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헤들메 같은 경우 왜 장거리 안 가냐고, 그 등치에.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8경주였습니다. 9경주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9경주였습니다. 10경주로 가겠습니다. 예, 10경주. 1군 마필들입니다. 1400m 1군 마필들인데, 이 경주는 조금 그 클래스가 조금 약하죠. 예, 뭐 마이티고 이거 뭐 아직 뭐 큰 경주에 안 나가봤고, 위너골드는 큰 경주에 나가봤는데 뭐 그렇게 뭐 그렇고, 여기 큐피드 가이가 나오네요. 아, 이거 정말 참 9번에다가 3번 더하면 12번, 18번 뛰어서 12번을 3차까지 왔네요. 이마필이 지금 1400을 지난번 처음 뛰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1400을 처음 뜬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 지난번에 처음 뛴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물론 이제 상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가 강하지는 않았는데, 중위권이라고 그래야겠죠? 예, 중위권에서, 예, 라스트에서 이제, 얘도 이제, 예, 한 발로 뛰죠? 예, 1400을 지난번에 처음 뛰어봤어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또 이 51km, 김영규 씨, 왜 또 51km에, 지난번에 52km에서? 그러니까 이 큐피드가이의 라스트의 걸음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을게요. 우리 이제 육상 선수 이제 뭐 갈로이스라든가 뭐 벤 존슨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장재근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주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었을 때, 그냥 평보했을 때,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10걸음에 10m를 간다 그러면 우리는 12걸음, 3걸음을 가야 되겠죠? 일반 보통 평균 사람이면. 그러니까 개의 등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00kg짜리가 10m를 가는데 뭐 10걸음으로 간다면 얘는 12걸음, 3걸음 가야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얘기를 뭐 또 설명을 해드리면, 아치어곤이나 이런 마필도 얘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마필이거든요. 얘는 500kg짜리보다 걸음수가 더 적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빠릿해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빠릿합니다, 이게. 그래서 탄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1200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거리가 들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지난번에 그래서 입상을 한 건데, 자, 아무튼 이 경주는 뭐 1번 위너골드 58kg, 마이티고 있고 큐피드가 이제 세마필로 압축이 됩니다. 이 청담 제왕이요, 몰로기스가 타서 그렇지, 이게 지금 지난번에는 상금 부족으로 출전을 못했고, 이번에는 좀 허름한 경주라 그런지 좀 출전이 됐는데, 지금 다른 때보다 컨디션을 안 해요. 컨디션? 그럴 거예요. 컨디션. 조교 내용은 좋습니다. 요거는 뭐, 저거 정말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계속 너무 힘들어해요, 말이. 힘들어하고, 이경주는 능력은 안 되지만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은 6번 울트라 펀치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또 경주 일요일 예상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